안녕하세요. 농골용원입니다. 오늘은 22년 6월 16일 새벽 5시쯤 됐고요. 이제 마늘 수확은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오후 1시부터 비가 오고 있네요. 오늘도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확은 한 모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여기 마늘 수확한 밭인데요. 다 못하고 한 50% 남았어요. 이 밭만요. 보시면 이 밭이에요. 이제 마늘 수확하는 이 경운기 기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라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대부분 여기 이제 경운기로 이렇게 마늘 캐는데 이제 요런 기계는 아마 단양에서 잘 안 하더라고요. 거의 한 번도 못 봤고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 이 기계를 이제 사용해서 수확하고 있어요. 이걸로 하려면 이제 밭에 비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비닐을 안 걷어내니까 봄에.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하고요. 이 기계가 훨씬 쉽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수확기보다. 보시면, 마늘밭 보시면 풀이 엄청 많죠? 네, 여기 다 풀이에요. 이 비닐을 벗겨내니까 저희가 봄에 이제 비닐을 벗겨내거든요. 풀이 엄청 많아요, 여기. 네. 이제 경운기로 이제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뽑혀져 있죠. 일부 뽑혀져 있고 밑에 밑에 뿌리 한 중간쯤은 이제 저 경운기로 이제 잘라주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뽑으면 쉽게 뽑혀요. 그래서 아직 이쪽 단양은 이제 기계화가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늘 수확할 때 뭐 동시에 다 수확하니까 일할 사람이 엄청 필요하죠.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이제 인력 수급을 할 수 있었는데 한 5년? 5년 전부터는 이제 동네에서 인력 수급은 안 되고요. 이제 아주머니들이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보통 이제 80세 이상이니까 이제 일할 수는 없고 이제 외부 인력에서 데리고 오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 인력마저도 이제 어렵게 됐죠. 한번 요 땅이 요 밭이 한 400평 되는데 어저께 한 200평 정도 수확했고요. 요거는 이제 종자밭이에요. 내년에 심을 씨. 예. 저희가 이제 씨는 이제 주화를 심으면 이런 통마늘이 나오거든요. 이런 통마늘. 주화가 뭐냐면 이제 마늘종 있죠? 마늘종 위에 씨가 달려 있어요. 네. 요 있죠, 이거. 이게 이제 마늘종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씨예요, 씨. 이게 좀 커져요. 이제 꺾어서 집에 이제 보관하다 보면 이게 커져요. 이거를 이제 심으면 그 다음 해에 이런 통마늘이 나와요. 이걸 이제 한번 심으면 이제 쪽마늘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구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걸리죠. 이걸 심어야 이제 바이러스 피해가 질환 피해가 적어서 이 좋죠. 이래서 3년 정도 이거 사용하고요. 또 3년 후에 다시 주화를 심어서 이제 씨를 받아내죠. 여기 이제 마늘이 이렇게 누워 있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주워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주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뭐 여기 한 1500평 정도 되면 한 2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 그런 많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내년에도 이제 인력을 어떻게 점점 갈수록 비가 이제 장마가 빨라지잖아요. 전에는 한 6월 말쯤에 장마가 왔었는데 이제는 뭐 점점 빨라지니까 마늘을 수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나마 기계로 이제 하면은 수월할 텐데 이쪽 단양은 기계를 거의 저거 이제 경운기 기계는 이제 기계라고 할 수 없고 반자동, 반기계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트랙터에 부착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제 남부 지방에서는 이제 그런 기계를 많이들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계를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이제 땅이 좀 틀리거든요. 땅이 여기는 좀 찰진다고 그러나 이제 땅이 찰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잘 안 딸려요. 그래서 사용 안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작년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비가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못 해봤어요. 올해도 뭐 비가 자주 온다 그래가지고 바쁘고요. 점점 갈수록 이제 단양 마늘이 수확하기가, 그러니까 재배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비 때문에. 저희가 15일 이후에 수확을 해야 적당하게 수확해야 이게 마늘이 잘 여무는데 뭐 비가 뭐 12월 10일부터 막 오니까 비가 한 번 오고 한 며칠 안 오면 괜찮은데 비가 계속 조금씩 오다 보면은 수확할 수가 없어요. 땅이 싫어서. 오늘은 이제 오늘 내일 비 오고 모레 금 토일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이 정도 비 오면 이제 마늘 같은 좋죠. 굵어지고 마늘이 굵어지거든요. 요새 하루 차이로 마늘이 많이 굵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뭐 내일까지만 비 오면 괜찮죠. 근데 저희는 또 밭에 비닐을 안 덮어 땅이 빨리 마르거든요. 하루만 햇빛 쫙 내리면은 밭이 말려요. 그래서 마늘 캐기 좋은데 비닐 덮은 밭은 뭐 이 정도 비 오면은 빨리 안 마르거든요. 저희는 이제 좋은 마늘 수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액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액비라는 말이 이제 액상비료인데 저희는 이제 야생초, 도라지 잎, 뭐 마늘 잎, 각종 야생초 가지고 이제 액비를 만들어요. 만들기 시작한 지 7년 됐는데 오래된 건 7년짜리도 있고요. 제가 액비를 한 3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마늘이 잘 여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잘 여문 정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은 마늘이 뻘개요. 수확할 때 진짜 빨갈수록 마늘이 잘 여문 거거든요. 이 밭은 이제 한 15일 어제부터 수확했는데 좀 그래도 빨갛죠? 약간 좀 덜 빨간데 이건 이제 종자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일찍 15일부터 캐는 거고요. 다른 밭은 뭐 17일, 18일 그때부터 캘 거예요. 빨갛죠? 이게 액비를 한 3년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빨개지더라고요. 어떤 집은 마늘 캘 때 허예요. 허연 집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는 의외로 마늘이 이제 흙이 묻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대짜 마늘이거든요. 이 정도. 비가 많이 오네. 비가. 여기 보시면 이제 액비가 있어요. 액비가 2톤짜리 2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요 앞에 2톤짜리 2개 여기 액비예요. 4톤을 줬거든요. 올해 4톤이면 한 몇만 평, 아무리 뭐 줘도 한 2만 평 이상 줄량인데 저희는 1,500평에 4톤을 줬어요.
이 앞에 거는 농약물, 빗물, 연수기로 이제 물을 빼서 연수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약이 물하고 잘 희석돼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펌프실.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전기 펌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과기, 이물질 걸러내는 여과기. 이제 마늘이 좋아지는 이제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아직 초보라 이제 마늘 농사가 진짜 7년 됐고요. 이제 제가 단독으로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2년은 부모님 이제 도와줄 겸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늘을 밭을 관리했고, 단독으로 마늘 농사 진 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냥 초보죠, 완전 초보. 왜 그러냐면 저희는 1년에 한 번 농사 짓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경험치가 많이 늘 수가 없어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한 번 음식을 한다면은 한 달 동안 30번 이상 음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경험치가 더 많이 축적돼서 고수가 되는 길이 빨리 될 수가 있는데, 농사는 10년 해봐야 경험이 10번 생기는 거예요. 10년 했다고 해서 고수가 될 수는 없죠. 그게 참 빨리 될 수가 없죠. 농사 잘 되는 게 뭐 10년 했다고 해서 고수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마늘가 그 농산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그래요. 땅심을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액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풀을 이제 적당히 이제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농약도 잘 쳐야 돼요. 뭐 예전 같은 사람들은 막 농약물이 줄줄줄 흐르도록 막 엄청 많이 쓰거든요, 농약물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 400병에 한 30리터? 30리터면은 되거든요, 농약물이. 그러니까 농약을 물에 타서 쓰는데 한 30리터면 돼요, 요 400병 밭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간행적으로 하면은 한 200리터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약물이 거의 90% 이상은 땅에 스며들잖아요. 저희는 이제 7, 8일 1을 사용하니까 30리터, 뭐 어떨 때는 20리터까지 다 써요. 그러면 땅에 농약이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마늘 잎에만 묻지 거의 땅에는 안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액비 사용하고 이렇게 농약물을 적게 사용하다 보니까 땅 속에 지렁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지렁이가 막 마늘 캘 때 징그러울 정도로 지렁이가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퇴비도 많이 사용하면 좋은데, 저희가 사용하는 퇴비가 가축분 퇴비예요. 이제 돼지 농장에서 나온 가축분, 돼지 똥이랑 뭐 안겨 뭐 여러 가지 이제 섞어서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엄청 많이 사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100평에 한 1톤 정도 넣어봤는데 품질은 전에보다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좋은데 이게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가축분 퇴비, 가축이 뭐 요새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 사료를 먹이잖아요. 사료도 뭐 콩으로 만든 뭐 그런 이제 걸로 사료를 만드는데 이게 안 좋더라고요. 사용하다 보니까. 또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보리를 키웠어요. 봄에 여기 보리를 봄에 파종해서 저희가 한 보름 전에 한 1m 이상 키워가지고 이렇게 갈아엎었어요, 땅속으로. 이렇게 한번 퇴비를 이용해 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시도해 봤고요. 아무래도 땅심을 키우기에는 이 퇴비가, 이렇게 하는 퇴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다른 밭에 마늘 캐자마자 보통 이제 콩을 심거든요. 이모작. 마늘은 이모작을 해요. 콩을 심어서 이제 수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콩을 안 심고 수단그라스라고 녹비 작물이 있어요. 사람 키만큼 큰 녹비 수단그라스. 그거를 3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이제 땅 속에 갈아서 엎어 넣으려고요. 수익은 이제 줄어드는데,
뭐 저희가 뭐 그러니까 좋은 퇴비를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남들은 이해 못하죠. 뭐 여기 400평에 콩농사 지면은 뭐 1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다 이제 녹비 작물을 심으려고 한번 해봐야죠. 더 좋은 마늘을 한번 해보려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도를 해봐야죠. 근데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제 장마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 이게 장마가 점점 빨라지니까 수확하기 참 힘들고 그 숙성이 그러니까 잘 여문 다음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자주 오니까 뭐 수확 시기를 잘 못 잡죠. 그래서 이제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죠. 비가림 시설 그걸 하면은 이제 그나마 이제 장마를 비를 이제 막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처음에는 비용이 비싸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마늘을 계속 재배하려면 이게 단양 마늘이 지역 특산물이잖아요. 단양에서밖에 안 나잖아요. 뭐 단양 마늘이 좋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재배해서 단양 마늘로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 특산물이라 단양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그 지역 특산물이라 제가 이제 단양 마늘을 선택을 했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죠. 정답은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을 해야지 이제 단양 마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단양 마늘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도 풀도 많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정도 풀은 이제 괜찮아요. 수확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풀이면. 이게 좀 더 노래져야 이제 수확하면 좋거든요. 좀 더 노래져요. 오늘은 이제 비가 어제 1시부터 계속 밤새도록 내려가지고 이건 마늘밭에 와봤어요. 네이버 쇼핑에서 농골 단양 마늘 검색하시면은 제가 판매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단양 마늘 검색하시면은 첫 페이지에 떠요. 작년에도 계속 맨 위에 나왔거든요. 쇼핑 목록에서 네이버 쇼핑 목록에서 단양 마늘 검색하면 맨 위에 저희 농골 단양 마늘이 나오는데 지금도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단양 마늘 검색하면 농골 단양 마늘 나와요. 지금 계속 이제 가격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단골한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가격이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여기는 이제 수확한 다음에 시장에 나가야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수확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확하고 아무래도 이제 15일 건조 후에 판매를 해야 이제 가격 형성이 나오는데 계속 문의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네이버 쇼핑에 올려놨어요. 우선 이제 대짜 기준으로 1kg에 15,000원으로 이제 올려놨어요. 6월 30일까지 그렇게 이제 한번 올려놓으려고요. 이제 7월 1일부터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얼마 17,000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15,000원에 팔 수 있으면 뭐 좋겠는데 저는 뭐 가격 비싸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뭐 원하지 않고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가야죠. 너무 싸게 올리면 또 남들이 싫어하죠. 왜 싸게 파냐. 저희가 이제 단가가 키로에 10,000원 이상이 나와야 이제 이게 맞아요. 10,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희가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이게 수익률이 안 나죠. 키로당 10,000원.
근데 지금은 10,000원도 힘들어요. 점점 인건비도 점점 올라가고 이제 수확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예요. 남부, 그러니까 저 남쪽 마늘하고는 틀려요. 남쪽은 뭐 주로 공판 시설이, 경매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 뭐 요새 4,000원 간다고 하는데 4,000원 가면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은 뭐 마늘 잘 된 분들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정부 수매가가 작년에 10,000원 정도 했어요. 10,000원, 그러니까 정부 수매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산지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작년에 13,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하고 간혹 이제 마늘 가격을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완전 달라요. 마늘 종류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지형, 이제 전통 재래종 마늘이고요. 저 남쪽에서는 이제 스페인산, 중국산 이제 마늘이기 때문에 마늘 이제 약간 특성이 달라요. 예, 거기 싸다고 해서 여기가 싼 게 아니에요. 여기는 키로당 10,000원 이상. 그게 한 10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키로당 10,000원. 마늘 가격이 점점 떨어졌어요. 계속 몇 년 동안 떨어지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살짝 반등을 했죠. 예전에는 마늘 한 접이 남성들 하루 일당보다 더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늘이 뭐 남쪽하고 비교가 할 수가 없죠. 근데 비가 살짝 줄어들었는데 오늘은 마늘 수확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모레부터 이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연못, 저희가 이제 인공 연못이죠. 농업용소를 저장하는 연못, 이렇게 포크닝을 팠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7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마늘을 판매할 수 있어요. 발송을 이제 7월 1일부터 할 수 있어요. 네이버 쇼핑에서 단양 마늘 검색하시면은 농골 단양 마늘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날이 벌써 이제 밝았네.